여보, 제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보? 그 입 닥쳐. 그냥 우리 집안의 되를 이을 씨바지였을 뿐이야. 애써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그만하자.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방금 끔찍한 산골을 이겨내고 아이를 품에 안은 윤지수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힘겹게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지금? 네가 할 역할은 이제 끝났어. 아이는 우리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 뒤이어 병실로 들어선 시어머니 신혜란이 경멸이 가득한 눈빛으로 지수를 쏘아보며 말했다. 좋은 말로 할 때 정리하고 꺼져. 시바디 노릇하느라 고생 많았다. 지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커졌다. 시바디라니. 자신은 분명 사랑하는 남자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고 10달 동안 고대하던 그의 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시바디라니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이 아이의 엄마예요, 어머님. 그때 병실 문이 소리 없이 다시 한번 열렸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젊은 여자가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오세라였다.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 내 어미 밑에서 구질구질하게 크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는 나은 삶을 살게 해줄 테니까 일종의 자선사업이라고 생각해. 오세라가 비웃으며 말했다. 지수는 아이를 더욱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안 돼요. 이 아이는 제 아이란 말이에요. 그 순간 강태준이 성큼성큼 다가왔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보호하려 몸을 웅크렸다. 남편의 구둣발이 망설임 없이 그녀의 옆구리를 강하게 걷어찼다. 짧은 신음과 함께 지수의 몸이 활처럼 휘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시어머니 신혜란이 달려들어 지수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아파요. 제발, 제발 그만하세요. 지수의 처절한 비명이 병원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 뒤늦게 달려온 간호사들은 신혜란이 병원장에게 두툼한 흰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문 채 멈칫거렸다. 우리 해진물류 VIP 고객이니까 문제 생기지 않게 잘 처리해 주세요. 병원장은 봉투의 두께를 가늠하듯 만져본 뒤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렸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간호사 중 한 명이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수는 차가운 병실 바닥에 내동댕이 처진 채 울부짖었다. 제발, 제 아기예요. 제 아기 돌려주세요. 하지만 그 처절한 외침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했다. 대체 평범했던 그녀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아이를 낳았을 뿐인데 왜 하루아침에 대리모 취급을 받으며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쫓겨나야만 했을까? 이 기막힌 배신과 처절한 복수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윤지수는 부산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녀의 삶에 특별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친구의 주선으로 나간 소개팅에서 강태준을 만나면서부터였다. 부산 굴지의 해운 회사인 해진물류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태준은 젠틀하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겸손해 보였다.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제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죠. 태준의 그런 모습에 지수는 깊은 호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만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태준은 지수에게 청혼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지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과
직계 가족 몇 명만 모인 채 조촐하게 치러졌다. 우리 집안 어른들이 워낙 조용하고 보수적인 걸 좋아하셔서요. 지수의 처절한 비명이 병원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 뒤늦게 달려온 간호사들은 신혜란이 병원장에게 두툼한 흰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는 입을 다문 채 멈칫거렸다. 우리 해진물류 VIP 고객이니까 문제 생기지 않게 잘 처리해 주세요. 병원장은 봉투의 두께를 가늠하듯 만져본 뒤 비굴하게 고개를 조아렸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간호사 중 한 명이 차마 그 광경을 보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수는 차가운 병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채 울부짖었다. 제발, 제 아기예요. 제 아기 돌려주세요. 하지만 그 처절한 외침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닿지 못했다. 대체 평범했던 그녀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아이를 낳았을 뿐인데 왜 하루아침에 대리모 취급을 받으며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쫓겨나야만 했을까? 이 기막힌 배신과 처절한 복수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윤지수는 부산의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그녀의 삶에 특별한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은 친구의 주선으로 나간 소개팅에서 강태준을 만나면서부터였다. 부산 굴지의 해운 회사인 해진물류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태준은 젠틀하고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겸손해 보였다. 저는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성실하게 제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이죠. 태준의 그런 모습에 지수는 깊은 호감을 느꼈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만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아 태준은 지수에게 청혼했다.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지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과 직계 가족 몇 명만 모인 채 조촐하게 치러졌다. 우리 집안 어른들이 워낙 조용하고 보수적인 걸 좋아하셔서요. 태준의 설명에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고 말했다. 신혼살림은 부산 사하구의 한 아담한 아파트에서 시작되었다. 시댁 식구들은 결혼식 당일 잠시 스치듯 본 것이 전부였다. 어머니께서 성격이 좀 예민하고 까다로우셔서 나중에 기회를 봐서 천천히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주는 항상 그렇게 말했고 지수는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결혼 후 2달 지수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정말이에요? 우리 아기가 생긴 거예요? 태주는 진심으로 기뻐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의 태도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요즘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말이야. 그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일이 많아졌다. 지수는 외로움을 느꼈지만 임신한 아내로서 남편의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묵묵히 참아냈다. 임신 후 개월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태준이 서류 몇 장을 그녀 앞에 내밀었다. 지수 씨, 이거 사인 좀 해줘. 우리 부부 공동명의로 자산관리 계좌를 하나 만들려고. 공동명의요? 이제 곧 아기도 태어날 텐데 돈 들어갈 일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미리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지. 지수는 남편의 합리적인 설명에 아무런 의심 없이 서류의 여러 곳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었다. 그것이 자신의 모든 재산 처분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인가미 임장과 재산 포기 각서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다. 임신 8개월. 태주는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가져왔다. 아, 맞다. 우리 아기를 위해서 보험 하나 들어야 하는데 여기도 사인 좀 부탁할게. 무슨 보험인데요?
아기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는 종합보험인데 태아 특약이 아주 잘 되어 있어. 지수는 또다시 아무런 의심 없이 서명했다. 그 보험의 주 피보험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으며 사망 시 수익자가 모두 강태준으로 지정된 거액의 생명보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태준이 말했다. 병원은 해운대 쪽으로 예약했어. 어머니께서 잘하는 곳이라 시설도 좋고 실력도 최고래. 그가 말한 병원은 해운대 마린시티에 위치한 최고급 사립병원 엘리시안 여성병원이었다. 지수는 VIP 병실에 입원했다. 곧 진통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태주는 어찌된 일인지 병실 밖에만 머물렀다. 남편분은 분만실 출입이 제한됩니다. 의료진의 판단입니다. 간호사는 차갑게 말하며 지수의 요청을 막았다. 지수는 결국 홀로 10시간이 넘는 극심한 진통을 견뎌내야 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왕자님입니다. 담당 의사가 웃으며 말했다. 지수는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았다. 작고 따뜻하고 소중한 생명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병실로 돌아온 지수는 아기를 품에 안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한 행복감에 젖어 있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이상하리만치 차가웠다. 애 낳느라 고생했어. 태준이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여보. 지수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이제 우리 그만하자. 이혼해. 태준의 다음 말에 지수의 미소가 얼굴 위에서 그대로 얼어붙었다. 네? 뭐라고요? 아이는 우리 강씨 집안의 대를 이을 귀한 자식이니 우리가 키울 거야. 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혼이라니. 그리고 아기를 데려간다니. 그게 대체 무슨...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우아하지만 차가운 인상의 중년 여인이 안으로 들어섰다. 시어머니 신혜란이었다. 결혼식 날 스치듯 본 게 전부인 얼굴.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 시바디 노릇하느라 고생했다. 이제 아이만 넘기고 꺼져. 신혜란이 내뱉은 말은 얼음 송곳처럼 지수의 가슴에 밝혔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시바디라니요? 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태준 씨와 정식으로 결혼했고 이 아이는 제 아이예요. 지수가 울부짖듯 소리쳤다. 바로 그때 또 다른 여자가 병실로 들어왔다. 화려한 명품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자, 오세라였다. 정식 부인은 바로 나야. 넌 그냥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낳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고. 그 아이는 처음부터 내 아이가 될 운명이었어. 오세라가 비웃으며 말했다. 지수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내 아이란 말이에요. 지수가 아기를 더욱 필사적으로 끌어안았다. 이것이 말이 안 통하네. 신혜란이 혀를 찼다. 태준이 지수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그 순간 쾅! 태준의 구둣발이 지수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윽! 지수가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몸을 구부렸다. 하마터면 품에 안은 아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신혜란이 달려들어 지수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어디서 감히 귀한 내 손주를. 지수는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끌려다녔다. 그녀의 비명이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간호사들이 놀라 뛰어왔지만 병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신혜란이 병원장을 불렀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흰 봉투를 꺼내 병원장의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 해진물류 VIP 고객이에요. 문제 삼지 말고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병원장은 봉투를 받으며
비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간호사 중 한 명인 김미나는 그 광경을 보며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부짖었다. 제발, 제 아기예요. 제발. 오세라가 다가와 지수의 품에서 아기를 빼앗아 안아 올렸다. 이제 우리 아들이야. 고마워, 낳아줘서. 오세라는 조롱하듯 웃으며 말했다. 신혜라는 지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녀의 팔을 구둣발로 짓밟았다. 꼼짝 마. 태주는 서류 한 장을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이혼 서류야. 위자료는 한 푼도 없어. 순순히 사인해. 싫어요. 절대로 안 해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다. 네 명의로 된 생명보험 수익자는 나야. 원래 계획은 네가 출산 중에 의료사고로 죽는 거였는데. 운이 좋았네, 너. 태준이 비웃으며 말했다. 지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미친 사람들, 미친 건 너지. 이렇게 쉽게 속아 넘어오다니. 오세라가 킬킬거렸다. 간호사들이 다가와 지수를 부축해 일으켰다. 나가주셔야겠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김미나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제 아기. 제발 제 아기만은. 지수가 애원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결국 병실 밖으로 힘없이 떠밀려 나왔다. 복도에 주저앉았다. 아이를 낳은 지 겨우 5시간. 회복되지 않은 몸의 고통보다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병실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수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렸다. 제발,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하지만 병실 문은 2번 다시 열리지 않았다. 보안 요원이 다가와 그녀를 제지했다. 소란 피우지 마시고 어서 나가주십시오. 지수는 결국 질질 끌려가듯 병원을 나와야 했다. 밤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지수는 병원 정문 앞에 홀로 서 있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아기를 품에 안고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퇴원하는 상상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목 놓아 울었다. 마치 그녀의 슬픔에 동조하듯 하늘에서 차가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지수는 병원 앞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텅 빈 눈으로 허공만 바라봤다. 손에는 달랑 퇴원 서류 한 장만이 들려 있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텅 빈 거리에는 오가는 사람 하나 없었다. 지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집으로 가야 했다. 아니, 그곳이 과연 아직도 자신의 집이라고 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택시를 잡았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그녀를 힐끔거렸다. 산모복을 입은 여자가 비에 흠뻑 젖은 채 혼자 새벽에 택시를 탔으니 이상하게 보일 만도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지수 또한 아무 말도 없었다. 사하구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 지수는 문을 두드렸다. 여보, 나예요. 문 좀 열어줘요.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문이 열렸지만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태준이 아니었다. 실크 잠옷 차림의 오세라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뭐야, 벌써 기어들어왔어? 끈질기네. 오세라가 비웃었다. 여기는 제 집이에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집? 여긴 이제부터 내 집인데. 오세라가 깔깔거렸다. 말도 안 돼요. 이 아파트 제 명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수가 소리쳤다. 등기부등본이라도 확인해 보시지 그래? 오세라가 냉소를 지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앱을 열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손에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소유자 이름이 강태준으로 바뀌어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네가 위임장에 직접 사인했잖아. 그거면 충분해. 오세라가 말했다. 그때 거실에서 면도를 하던 태준이 나왔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 빨리 안 꺼져? 태준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제발, 내 집만이라도. 이 집만은 지수가 애원했다. 내 짐 현관문 앞에 내놨어. 그거 들고 당장 사라져. 태준이 코웃음을 쳤다. 지수가 고개를 돌리자 현관문 밖에 작은 캐리어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제 옷들은요? 제 물건들은 다 어디 갔어요? 쓸데없는 잡동사니는 다 버렸어. 어차피 싸구려들 뿐이잖아. 오세라가 자신의 손톱을 다듬으며 말했다. 지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통장이라도, 제 통장만이라도 돌려주세요. 통장? 아, 내 통장에 있던 돈. 내가 전부 인출해서 내 계좌로 옮겼어. 네가 서명해준 위임장 덕분에 아주 쉬웠지. 고맙다. 태준이 비웃었다.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럼 저는 이제 빈털털이지. 축하해. 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섰다.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 넌 아무 잘못 없어. 그냥 네가 머리가 나빠서 멍청하게 당했을 뿐이야. 태준이 말했다. 우리에게 필요했던 건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줄 건강한 자궁이었어. 넌 그냥 그 도구였을 뿐이고. 오세라가 덧붙였다. 지수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사랑한다고, 평생을 함께하자고 속삭였던 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 제발, 제 아기만은, 제발. 지수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그 아이는 이제 우리 해진물류의 황태자야. 너 같은 천한 여자랑은 아무 상관없어. 법적으로 싸워보고 싶으면 해보시든가. 우리 쪽 변호사가 누군지 알아? 네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태준이 비웃었다.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혔다. 지수는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1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믿었던 집. 이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지수는 캐리어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로비로 내려오자 경비 아저씨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니, 12층 사모님 아니세요? 이 시간에 어디 가세요? 이사. 나가요. 지수가 겨우 입을 열었다. 경비 아저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파트를 나왔다. 어디로 가야 할까? 친구 집은 부끄러웠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는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다. 지수는 근처 찜질방을 찾아 5,000원을 내고 들어갔다.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나 될까? 핸드폰으로 은행 앱을 열었다. 잔액 84,000원. 그게 그녀 인생의 전부였다. 회사를 다니며 악착같이 모았던 돈, 결혼 전 부모님이 보태주셨던 적금, 모든 것이 사라졌다. 지수는 찜질방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이 깰까봐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다. 출산한 지 겨우 하루.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아기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고 따뜻했던 그 감촉,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벅찬 행복감. 이제 다시는 그 아이를 안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지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목 놓아 울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출산 후 이틀째 몸 곳곳이 비명을 질렀다. 찜질방 식당에서 3,000원짜리 라면으로 아침을 때웠다. 남은 돈은 81,000원.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일주일, 아니 2주일도 버티기 힘들 터였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지수 씨 맞으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진 소속 변호사입니다. 강태준 씨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곧 법원에서 출석 통지서가 갈 겁니다. 차갑고 사무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양육권 및 친권은 강태준 씨가 갖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 선임은 하셨습니까? 아직. 그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전화가 끊겼다. 변호사. 그 비싼 변호사를 어떻게 구한단 말인가. 손에 쥔 돈이 8만 원이 전부인데. 지수는 고개를 떨궜다. 모든 게 막막했다. 집도 돈도 아기도 모두 빼앗겼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지수는 눈물을 닦았다. 이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뭐라도 해야 했다. 핸드폰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검색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전화를 걸었다. 네, 법률구조 상담소입니다. 상담받고 싶은데요.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십니까? 네,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6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오후 3시. 지수는 법률 상담소 앞에 섰다. 동구에 위치한 낡은 건물 2층이었다. 계단을 올라 문을 열자 작은 사무실에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인 공간이 나타났다. 안녕하세요. 박시우 변호사입니다. 앉으시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다. 지수는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 의심스러웠던 결혼 과정, 임신, 자신도 모르게 서명했던 위임장, 출산 직후의 끔찍한 배신과 폭력, 아기와 재산을 모두 빼앗긴 것까지. 박시우 변호사는 진지한 얼굴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꼼꼼하게 메모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사건이 아닙니다. 박시우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명백한 사기 결혼이자 조직적인 재산 편취 사건입니다. 지수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윤지수 씨의 진술만 있을 뿐 물적 증거가 전무합니다. 증거요? 네. 녹취 파일, 서류, 문자 메시지 등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를 쳤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수는 고개를 떨궜다. 게다가 상대가 해진물류 같은 대기업이라면 최고 수준의 로펌을 고용했을 겁니다. 병원까지 매수한 걸 보면 싸움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해요. 제 아기를 되찾아야 하니까요. 지수가 말했다. 박시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박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윤지수 씨가 직접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녹취, 문자, 서류, 그리고 증인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는 돈과 권력을 모두 가졌어요. 방에 공작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제 아기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박시우는 자신의 명함을 건넸다. 제 연락처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당장 강태준 씨와 주고받았던 모든 문자 메시지를 캡처해 두세요. 등기부등본과 통장 거래 내역서도 발급받으시고요. 언제 재산이 이전되었는지 정확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 간호사가 목격자라고 하셨죠? 그분이 증언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분도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당한 상처는 아직 남아 있습니까? 네. 옆구리랑 팔이 아직도 아파요.
오늘 당장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받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증거 효력이 사라집니다. 지수는 상담소를 나왔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기다려, 우리 아가. 엄마가 꼭 데리러 갈게. 가야 할 곳이 많았다. 먼저 병원, 그 다음 구청, 그리고 은행. 지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빨라졌다.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들어가 진단서를 받았다. 늙골에 금이 갔을 수도 있다는 말에 엑스레이를 찍었지만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다. 하지만 심한 타박상으로 전치 2주 진단이 나왔다. 진료비로만 5천 원을 썼다. 남은 돈은 약 7만 원. 구청으로 달려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 소유자 강태준. 이전 일자는 한 달 전. 임신 8개월 차. 생명보험에 서명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지수는 서류를 꽉 쥐었다. 이것이 첫 번째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가 거래 내역서를 발급받았다. 한 달 전 그녀의 통장에 있던 3천만 원이 한꺼번에 인출된 기록이 선명했다. 출금자는 강태준. 또 하나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았다. 엘리시안 여성병원의 김미나 간호사를 만나는 것. 지수는 해운대로 향했다. 고급스러운 병원 로비에서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김미나 간호사를 발견하고 다가갔다. 저 기억하세요? 김 간호사는 지수를 보더니 사색이 되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서 나가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제발요. 딱 10분만이라도. 지수가 애원했다. 김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10분 뒤에 병원 뒤편 카페로 오세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기다리자 얼마 후 김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날 보셨잖아요. 제가 당한 모든 일들을. 지수가 말하자 김 간호사는 고개를 떨궜다.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장님이. 알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부탁이 있어요. 그날 있었던 일을 법정에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김 간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증언하면 저는 여기서 잘릴 거예요. 아니,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알아요. 무서우시겠죠. 저도 무서워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제 아기를 되찾으려면 간호사님의 증언이 꼭 필요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김 간호사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신혜란 회장이 병원장님께 돈 봉투를 건네는 걸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당신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는 것도요. 그걸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대답 대신 망설였다. 지수는 자신의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건넸다. 생각해 보시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기다릴게요. 며칠이 흘렀다. 지수는 해진물류 본사 앞에서 잠복하며 강태준과 오세라의 동선을 파악했다. 두 사람이 자주 만나는 고급 레스토랑을 알아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레스토랑 근처에서 기다리던 지수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 그녀는 멀찍이 서 그들을 따라가며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 여자 진짜 멍청하더라.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올 줄이야. 오세라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계획이 완벽했잖아. 아이도 손에 넣고 재산도 전부 빼앗고. 태준이 웃으며 말했다. 그나저나 보험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그건 좀 더 기다려야지. 지금 당장 처리하면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지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보험금. 정말로 자신을 죽여서 보험금을 타낼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애는 제법 귀엽던데. 우리 아들. 오세라가 말했다. 애야 뭐 손주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여자는 이제 아무 쓸모 없어. 태준의 말에 지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근데 혹시 그 여자가 소송이라도 걸면 어쩌지? 변호사라도 선임하면. 걱정 마.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가 무슨 수로 변호사를 구해. 설령 구한다고 해도 우리 쪽 로펌한테는 상대도 안 돼. 태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지수는 녹음을 멈췄다. 충분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즉시 박시우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저 지수예요. 녹음 증거를 확보했어요. 상담소로 달려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박시우 변호사는 진지하게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면 됩니다. 본인들 입으로 계획적인 사기였음을 인정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보험 사기 계획까지 언급했으니 이건 형사사건으로도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병원 간호사의 증언만 확보되면 완벽합니다. 그날 저녁, 찜질방에 누워있던 지수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저 엘리시안 병원 간호사 김미나예요. 지수는 벌떡 일어났다. 네, 간호사님.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증언하기로 결심했어요. 양심에 너무 찔려서 그날 일을 생각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김미나의 떨리는 목소리에 지수는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드디어 반격의 시간이 온 것이다. 며칠 후 찜질방 휴게실 텔레비전 뉴스에 익숙한 얼굴이 나왔다. 오세라였다. 그녀는 아기를 안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출산의 기쁨을 맛보신 오세라 씨입니다. 아나운서가 웃으며 말하자 오세라는 자랑스럽게 아기를 보여주며 대답했다. 네, 저희 집안의 귀한 아들이에요. 지수는 손을 떨며 그 장면을 녹화했다. 요즘 대리모 출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나운서가 묻자 오세라는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대리모는 분명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제가 10달 동안 품어서 직접 낳은 제 아들이랍니다. 거짓말, 모두 거짓말이었다. 방송이 나가자마자 인터넷 뉴스 댓글이 폭주했다. 대부분은 재벌가 며느리 부럽다는 반응이었지만 몇몇 날카로운 댓글이 눈에 띄었다. 뭔가 이상한데? 출산 직후라기엔 몸매나 얼굴이 너무 완벽함. 진짜 본인이 낳은 거 맞아? 대리모 아니냐는 소문이 있던데. 지수는 그 댓글들을 모두 캡처했다. 박시우 변호사는 이것이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자신이 아는 정의로운 기자에게 이 모든 사실을 제보했다. 이틀 후 한 인터넷 언론사의 폭로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재벌가 며느리 오세라, 대리모 출산 의혹, 진실은? 기사는 다연의 방송 출연과 SNS 사진들을 근거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여론은 들끓기 시작했다. 다른 언론사들도 앞다투어 후속 기사를 쏟아냈다. 해진물류 본사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기사가 나왔다. 특종 오세라, 출산 기록 없다. 같은 날 출산 후 사라진 진짜 산모는 강태준의 전 부인 윤지수 씨. 모든 것이 밝혀졌다.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다. 이건 완전 사기극이잖아. 친엄마한테서 아기를 빼앗아간 악마들. 해진물류 불매운동 가자. 회사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거래처들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신혜란과 강태준이 언론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박시우 변호사가 말했다. 윤지수 씨, 이제 때가 됐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시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다. 반대편에는 강태준, 오세라, 신혜란이
최고급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박시우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출했다. 그리고 법정 전체에 지수가 녹음했던 파일이 울려 퍼졌다. 그 여자 진짜 멍청하더라. 보험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방청석이 술렁였고 강태준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이어서 증인으로 나온 김미나 간호사는 그날 병실에서 있었던 폭행과 돈봉투 거래를 눈물로 증언했다. 마지막으로 증인석에 선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대리모가 아닙니다. 저는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10달 동안 제 품에 안고 10시간의 진통을 견디며 낳은 제 아들입니다. 저는 제 아이를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제발. 제 아기를 돌려주세요. 법정은 숙연해졌고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일주일 후 선고일. 판사는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 강태준은 원고 윤지수를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친권을 불법적으로 빼앗았다. 따라서 아이의 친권은 원고 윤지수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아이를 즉시 원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한다. 또한 피고는 편취한 재산 전액을 반환하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추가로 사기, 폭행, 재산 편취, 살인미수 교사 혐의로 형사 고발을 권고한다.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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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소리와 함께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이겼다. 드디어 이겼다. 그날부터 강태준 일가의 몰락이 시작되었다. 정략 결혼 상대였던 오세라의 집안에서 즉시 파혼을 통보했다. 해진물류는 연이은 계약 해지와 투자 철회로 부도 위기에 몰렸다. 신혜라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사교계의 여왕 자리에서 쫓겨났고 오세라는 국민 악녀로 낙인 찍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지수는 박시우 변호사와 함께 아기를 데리러 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퉁퉁 부은 얼굴에 오세라가 문을 열었다. 아기 데리러 왔어요. 지수가 말하자 오세라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가 아기를 안고 나왔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이었다. 지수는 아기를 받아 안았다. 따뜻한 온기와 작은 숨소리가 느껴졌다. 우리 아가, 지수가 울먹이며 아기를 끌어안았다. 미안해요. 오세라가 작게 속삭였지만 지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한 달 후 지수는 돌려받은 재산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 이사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집에서 그녀는 아기를 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박시우 변호사가 찾아와 형사고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언론 인터뷰와 강연 요청도 쇄도했다. 지수는 고민 끝에 수락했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그녀는 방송에 출연하고 강연장에 서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놓았다. 어떻게 속았는지, 어떻게 절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서서 싸웠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감동을 주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여자가 그녀에게 다가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지수는 그 여자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포기하지 마세요. 싸우세요. 당신의 권리를 위해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잠든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엄마가 지켜줄게.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할 거야. 그녀가 속삭이자 아기가 잠결에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창밖으로 아름다운 노을이 지고 있었다. 새로운 내일이 오고 있었다. 윤지수와 그녀의 아들을 위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빛나는 내일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지수는 다짐하며 진정한 미소를 지었다.